곤장을 맞은 원균. 원균이 꼼짝을 하지 않자 도제찰사와 도원수가 한꺼번에 원균에게 출전의 압력을 넣었다. 또한 도제찰사의 종사관을 한산도에 있는 원균에게 보내어 끈질기게 출전을 독려하니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삼도수군을 끌고 나갔다. 이때가 1597년 6월 18일이다. 원균은 출전하여 안골포와 가덕진 해전을 치렀는데 그저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수군장인 보성군수 안홍국만 잃은 채 한산도로 돌아와 버렸다. 부산까지 가기도 전에 돌아온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도원수 권율에게 만약 원균이 부산으로의 출정을 거부하면 군법으로 다스릴 것을 명했다. 이에 도원수 권율은 7월 1일경 곤양으로 내려가서 원균을 급히 불러들였는데 오히려 원균은 권율 앞에서 역정을 내며 나름대로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골포가 부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진격할 수 없는 상황이요. 육군을 시켜서 먼저 안골포의 적을 쫓은 뒤에 부산으로 가야 하오. 똑같은 주장에 화가 치민 도원수 권율은 원균을 엎어놓고 곤장을 치게 했다. 선조실록에는 이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도원수가 원균을 잡아놓고 곤장을 때리니 원균은 반드시 피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산으로 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원균의 패배 원인이다. 원균의 판단은 옳았다. 육군의 합동 공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실상 수군 단독의 힘으로는 둥지에 들어있는 적을 격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원균은 7월 5일 드디어 삼도수군을 끌고 부산으로 향했다. 이때 삼도수군의 세력은 판옥 전선이 134척이며 협선도 134척으로서 모두 268척이나 되는 대함대였다. 조선수군의 마지막 승리. 삼도수군은 부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다대포에 있는 일본 전선 3척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했다. 그러나 일본 전선은 대항하지도 않고 곧장 육지로 도망했는데 삼도수군은 이를 불태워버렸다. 이로써 원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첫 출정 후 처음 전과를 얻은 셈이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전과가 원균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전과가 될 줄이야. 7월 7일 오후 7시경 어둠이 깔릴 무렵 원균의 삼도수군이 절영도 외양에 도착했는데 이때 이미 일본 수군들은 조선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절영도 바깥 바다에 모여 있었다. 원균의 삼도수군이 옥포에서 출발할 때 훤한 대낮이었으므로 일본군은 이미 그 동태를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격할 때에는 적이 모르도록 밤을 이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휘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낮을 이용한 원균의 작전 보안 태세는 낙제점이었다. 지친 조선수군. 그런데 모여있는 일본 함대의 수가 무려 1000여 척이나 되었다. 파도가 일어 마땅히 정박할 장소도 찾지 못한 삼도수군은 무리한 항해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 이 당시에 암담했던 상황에 대해 유성룡은 징비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원균이 절영도에 이르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으며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정박할 장소가 없었다. 바다에 외선이 출몰하는 것을 바라본 원균은 수군을 독려하여 진격을 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한산도로부터 하루 종일 노를 저어 휴식할 수 없었기에 굶주리고 목이 말랐으며 피로하여 노를 저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한 조선 수군을 향해 일본 수군들은 힘빼기 작전에 들어갔다. 이른바 치고 빠지기 작전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 전선이 상대적으로 조선의 판옥선보다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조선 수군의 전선에 가까이 왔다가는 곧 뒤로 빠지고 하는 등 아주 약만 올리고 싸우려 하지는 않았다. 이순신이 없는 조선 함대는 한마디로 놀이개감이었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밤이 깊어지자 심한 바람이 불어서 삼도수군은 바다에서 갈팡질팡했다. 겨우 이를 수습한 원균은 모든 전선을 가덕도에 정박시켜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게 했다. 이때 잠복해 있던 일본군들이 뛰쳐나와 조선 수군을 덮쳐 장병 4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거센 동남풍으로 표류하거나 망실된 조선의 배는 20여 척이나 되었다. 원균은 불이 나게 다시 도망하여 모든 전선을 거제의 7,000량으로 이동시켰다. 이때가 7월 9일 새벽 4시경이었다. 7월 7일 해질녘부터 7월 9일 새벽 4시까지 삼도수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를 저어 겨우 7,000량의 외줄포에 도착하였던 것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제 운명의 그날 7월 16일은 그림자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 수군의 정예 척후함대 5, 6척이 삼도수군을 공격한 날은 총공격 하루 전인 7월 15일 밤 10시경이었고 이때 조선 전선 4척이 불에 탔다. 한밤에 기습을 받은 삼도수군은 황급히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본 수군의 다음 공격에 대비했다. 칠천량에서 전멸되다. 다음 날 7월 16일 새벽 닭이 울 무렵, 즉 4시경쯤 삼도수군이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이미 새까맣게 많은 일본 수군들에게 3, 4겹씩 포위를 당한 뒤였다. 일본 전선에서 발사하는 조총소리는 순식간에 7,000량의 바다를 흔들어 놓았다. 삼도수군은 황급히 기술을 돌려 적진포로 향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본 수군이 대기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조선 수군은 적진포 북방 약 2.5km에 위치하고 있는 춘원포로 방향을 돌렸다. 그런데 삼도수군이 춘원포에 상륙하자마자 그곳에 미리 잠복해 있던 일본군들이 우르르 뛰쳐나와서 이들 삼도수군을 모조리 섬멸해버렸다. 이때 원균은 혼자 살겠다고 육지로 도망갔다. 이런 7,000량에서의 참혹한 패전이었다. 여러 장수와 군졸들도 불에 타거나 또는 물에 빠져 전부 죽었다. 이때 삼도수군을 전멸시켰던 일본군은 시마즈가 지휘하는 살마군이었는데 얼마 후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이들을 맞아 모조리 죽여버린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충직했었던 전라 우수사 이역기도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이역기는 삼도수군이 눈앞에서 몰살되어 가자 너무나 원통하여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이제 35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원균도 일본군에 쫓기다가 결국 추격해온 일본군의 칼에 찢겨 죽었다. 그 위용도 당당했던 이순신의 지휘하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삼도수군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며 전멸되었다. 일본 에도 시대에 작성한 정한위략이란 책에 보면 이때 일본 수군의 전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장수 시마즈 160여 척 격파, 도도 60여 척, 와키자카 16척,
목을 벤 자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여기에 나오는 배의 숫자를 합하면 236척이나 되는데 이 숫자는 판옥선 외에 작은 다른 배들의 숫자까지 합친 것이다.